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데이터를 앞서는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직접 내용을 넣어 봤었는데, 이제는 입력 폼을 만들고 그 입력 폼에서 내용을 입력했을 때 테이블에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입력되는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입력 항목은 일단 제목, 그리고 내용, 그 다음에 썸네일 파일을 등록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페이지들은 지금 보시면 Pages라는 폴더 안에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About.js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 부분이 지금 헤더와 푸터를 공통의 헤더와 푸터를 불러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카피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Ctrl C, Ctrl V 해서 똑같이 만든 다음에 Create라고 해볼게요. 자, Create라고 해서 이렇게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줬고, Create라는 페이지 이 부분에 본문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그대로 이렇게 해서 넣어주고 Create Project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데이터 입력을 하는데 기존의 입력이 컨택 폼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컨택 폼 좀 잠깐 볼게요. 여기에서 이렇게 컨택을 눌러보면 컨택에 화면과 같이 이름과 애드레스 해서 이렇게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입력하는 거랑 내용을 입력하는 거 그 두 개 정도 카피를 해서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의 코드를 그대로 활용해서 입력 폼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택이었죠? 컨택에서 폼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클래스명 폼 있고, 클래스명 폼에 있는 거 일단 다 복사하겠습니다. 클래스명 폼에 있는 걸 create 해서 여기다가 아까 제목도 있었으니까 그럼 얘도 지우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create project 라고 해주고 설명은 필요 없고, 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했어요. 자, 일단은 create라는 페이지로 접속을 했을 때 얘가 나오도록 라우팅을 해놔야 되겠죠? 그러면 app.js에 갈게요. app.js에서 이 부분요, 컨택해서 뒤에다가 create라고 했을 때 주소 표시줄에 create라고 하면 그냥 소문자로 할게요. create라고 하면 컴포넌트 create를 가져와. 그러면 create를 일단 import 했어야 되겠죠? 그대로 복사해서 create라고 하고 페이지 안에 create라고 해서 이렇게 로드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reate 여기에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소 표시줄에 뒤에 슬래시하고 create라고 했을 때 내용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소 표시줄 뒤에 create라고 입력을 해봤고, 그러면 화면처럼 똑같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는 제목과 설명 그리고 주소 첨부 파일을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 주면 되겠어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앞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을 어떻게 썼는지 대시보드 다시 한번 보고 올게요. 대시보드 이지웹 오르가니제이션 왼쪽에 데이터베이스 왼쪽에 테이블 보고 있고, 우리가 테이블의 컬럼을 어떻게 썼는지 여기 클릭해서 View in Table Editor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입력해야 되는 거 여기에 title이라는 거, content, thumbnail 지금 요 이름하고 일치하게끔 폼을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 부분 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reate.js입니다. 자, 여기에서 유저 이메일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타이틀이에요. 타이틀. 그러면 id도 타이틀, 플레이스홀더는 프로젝트의 타이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네임 값. 여기에서 입력한 게 필드명, 컬럼 이름명, 타이틀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틀이라고 입력해 줬고요. 그 다음에 본문은 여러 글이 들어가는 거니까 텍스트 에어리어를 참조하면 되겠죠. 그러면 텍스트 에어리어라고 해서 프로젝트의 description 해서 설명이라고 해주고, 여기 보면 네임 값이 우리는 앞서 테이블 봤을 때 이름이 컨텐트였죠. 그러면 컨텐트 아이디야 뭐 이거랑 똑같이 돼 있어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플레이스홀더에는 프로젝트 디스크립션 그냥 둬도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파일을 입력할 수 있는 걸로 만들게요. 썸네일이라고 해주고, 네임 값도 썸네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임을 썸네일이라고 하고, id도 똑같이 그냥 할게요. id4와 일치를 시켜주시고, 플레이스홀더는 없고, 타입이 이제 파일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전송 폼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브라우저 화면에서 의도대로 나오는지 확인 좀 할게요. 자, 프로젝트의 제목, 설명, 그 다음에 썸네일, 파일 선택하는 부분, 김미호 커트가 아니라 create project라고 할게요. 뭐 세이브라고 하셔도 되고요. 브라우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create 그러면 생성하기라고 하겠군요. 세이브 하겠습니다. 세이브. 네, 세이브 프로젝트라고 해서 이렇게 버튼을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용을 입력했을 때 앞서 스파베이스에 우리가 지정했던 테이블에다 내용을 넣으려면 매뉴얼을 봐야 되겠죠? 매뉴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여기 레퍼런스, 홈의 닥스의 레퍼런스의 자바스크립트 부분 보고 있고요. 리액트 부분에서 왼쪽에 보시면 데이터를 넣는 거와 관련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자바스크립트, 레퍼런스에 다시 자바스크립트 보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를 조회하는 게 아니라 입력하는 거니까 insert data라고 하겠습니다. 자, insert data라는 부분을 보시면 오른쪽에 코드가 있죠. 그래서 보면 countries라는 테이블에 컬럼 값 이렇게 넣으면 된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지금 두 개 제목과 설명 부분이 들어가는 거 구현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해당 부분, 이 부분을 복사해서 활용하시면 되겠네요. 작성해 봅시다. 코드 카피했고요. 이 부분을 create로 바꿨고요. 그러면 여기도 이를 create로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자, create 안에서 지금 이렇게 코드 복사한 거 쓰고 있어요. 자, 우리는 포트폴리오 테이블에 타이틀 뭐 할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그냥 빈 거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컨텐트에서 일단은 빈 거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에러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보면 await는 awaits expression 표현식은 are only allowed within sync 펑션 비동기 함수 안에서만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단도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비동기로 작동하는 함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요. sync 펑션, insert 이게 create니까 create라고 할까요? create 프로젝트 create 뭐 데이터라고 합시다. 이 함수 안에다가 좀 전에 얘들을 모두 넣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await에는 에러가 사라졌고 스파베이스를 로드를 안 했네요. 스파베이스 로드를 할게요. import 스파베이스에서 이렇게 해서 로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에도 사라졌고 저는 데이터가 이렇게 에러가 났을 때는 뭐 때문에 에러가 났는지 확인하고 싶으니까 콘솔 로그에서 에러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를 실행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화면에 출력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create data 해서 이렇게 함수를 실행하도록 할게요. 자, 저렇게 함수가 실행이 됐을 때 요 함수 create data라는 함수는 언제 실행이 되는 거냐면 우리가 밑에 여기 submit 버튼을 클릭하면 그때 얘가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실행할 필요는 없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상태에서 이 페이지가 열렸을 때 자동으로 데이터를 하나 추가를 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테스트, 타이틀, 테스트, 컨텐트 했을 때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 그럼 얘가 실행되면 데이터베이스에 내용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앱이고요. 새로 고침을 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해 봤고요. 콘솔 볼게요. 자, 콘솔에 보면 지금 보면 코드 42501 해가지고 디테일, 힌트, 메시지 하고 보시면 new row violate 해서 지금 이 보안 정책을 위반했다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에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포트폴리오 테이블에 권한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설정을 할게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시보드로 다시 가서 대시보드에 이지웹 오르가니제이션 보고 있고요. 오르가니제이션에서 대시보드 이지웹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보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에 policy 정책을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정책에서 일단은 지금 인증 서비스를 우리가 만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임시로는 누구나 데이터를 넣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누구나 데이터를 넣게 한번 해볼게요. create policy
라고 하고 insert 라고 하고 이 부분을 앞서와 마찬가지로 여기 부분을 true로 바꿔볼게요. 자, true로 바꾸고 세이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일단은 insert public이라고 해볼게요. 세이브. 자, 그러면 정책을 만들어줬고 해당 페이지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자, 새로 고침을 했어요. 자, 그러면 F10 눌렀을 때 여기 에러 없어요. 에러는 일단은 없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 앞서 테스트, 타이틀 테스트, 컨텐트가 들어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베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뷰해서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들어와 있습니다. 좀 전에 이 시간에 지금 제가 타이핑할 때마다 지금 자동으로 저장이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일단 데이터가 이제 들어가는 데는 이상 없는 거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페이지가 열리자마자가 아니라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자, 그럼 일단은 임시로 했던 것들은 모두 지우고요. 헷갈리니까 일단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워주고 다시 페이지 가볼게요. 자, 코드를 봤을 때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직접 실행되는 게 아니라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이 돼야 하겠죠? 그 부분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을 변수에 담고 그 변수명에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전송할 거니까 기본적으로 초기값 변수를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const 해서 form data, set form data 에서 초기값은 useState를 이용해서 useState를 이용해서 만들도록 할게요. 타이틀 일단은 초기값이니까 일단 초기값으로는 비워놓고 이렇게 해서 초기값은 비워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폼을 입력을 할 때 하단 부분에 여기 이 부분의 값이 변경이 되든 이 부분의 값이 변경이 되든 여기에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우리는 타이틀에 또는 컨텐트에 내용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인풋에 사용자가 입력해서 이 인풋 요소에 변경사항이 생기면 할 일, 즉 change라는 이벤트가 생기면 할 일이니까 해당 부분에 함수를 연결할게요. 여기에서 onChange. 자, onChange 해서 값이 변경되면 저는 함수 handle change 함수를 실행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값이 변경돼도 또 어디에 값이 변경돼도 밑에 설명의 값이 변경돼도 똑같은 함수와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사용자가 제목을 입력했든 사용자가 여기 설명을 입력했든 그 부분이 우리는 여기 변수명에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작성해 볼까요? 해당 부분 handle change라는 함수가 할 일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andle change 함수가 할 일 이렇게 해서 arrow 펑션으로 작성할게요. 자, handle change 함수가 할 일은 말이죠. 여기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가 누군지 알아야 되니까 이라는 객체로 매개 변수로 이벤트가 일어난 요소를 물고 들어오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제목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이렇게 할 거예요. const하고 뭐 타이틀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에 target의 value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가져올 건데 이러면 제목을 입력해도 제목이 타이틀이 변경되고 설명을 바꿔도 타이틀이 변경됩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여기에서 이벤트가 일어난 그 녀석이 누구든 간에 그 이름을 각각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const content는 이의 타겟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분리해서 원래 얘가 handle change라는 함수가 두 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고 하나가 바뀌면 그거의 값을 바꿔서 제목으로 그거의 값을 바꿔서 이렇게 해서 여기 제목을 바꾸는 거니까 setForm 데이터 안에 타이틀을 뭐로 setForm 데이터 안에 설명을 뭐로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이렇게 쓰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지 않겠다라는 거고 둘 다 퉁쳐가지고 여기에 값이 뭐가 들어오든 간에 그거를 저는 변수명 그래서 이제 비구조 할당을 쓸 겁니다. name, value 해서 이의 타겟이 뭐가 들어오든 그 이름이 만약에 타이틀이면 name 값의 타이틀이 오는 거고요.
이벤트가 일어난 change 이벤트가 일어난 그 요소가 만약에 컨텐트라고 한다면 네임 값에는 컨텐트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들어온 걸 가지고 폼 데이터를 저장하는 함수는 setForm 데이터였습니다. setForm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거 안에 내용을 넣을 때 기존의 값이 있든 그 값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서 스프레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풀어 헤치고 거기에 값이 사용자가 입력한 값이 타이틀이라고 한다면 그게 타이틀이라는 이름이 들어오게 여기 계산된 속성을 이용해서 computed property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그러면 자, 만약에 내용을 입력했다라고 해볼게요. 제목을 변경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제목이 있든 없든 간에 그 내용을 가져와서 그 내용 중에 네임 값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존의 내용을 가져오고 그 내용에서 여기에 똑같은 이름이 있으면 이게 타이틀이면 이 안에 타이틀의 값이 비어있으면 내용을 넣어줄 거고요. 이게 컨텐트면 여기 안에서 만약에 컨텐트 값이 비어있으면 새로운 사용자가 입력한 설명으로 컨텐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함수 두 개를 쓸 필요 없이 하나로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핸들 체인지가 작성했을 때 우리는 사용자가 입력한 제목과 설명은 폼 데이터에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데이터를 전송할 때 이 폼 데이터에 있는 걸 전송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기에서 이 부분, insert 부분에 폼 데이터에 있는 걸 통째로 어차피 저 객체니까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한번 볼 건데요. 자, 여기에서 값이 변경이 됐을 때, 이제 값이 변경이 됐을 때는 여기 안에 데이터가 있는 거고요. 이 함수는 아직 실행 안 했어요. 저 함수는 언제 실행에 대한 겁니까? 밑에 저 하단에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되게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요.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놨었는데 해당 부분도 이거하고 통일을 할게요. 통일을 해서 constant create data는 말이야 라고 해서 함수로 만드는데 여기에서 sync 이렇게 해서 똑같은 형식으로 위와 똑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벤트가 일어난 요거 지금 클릭하면 전송 버튼을 누르면 이 페이지요. 이게 전송 버튼을 누르면 전송돼요. 지금 보시면 위에 이렇게 꿈뻑했거든요. 꿈뻑했다는 얘기는 HTML에서 폼이 작동하듯이 액션 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로 허공으로 날려보낸 거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허공으로 날리는 게 아니라 또는 액션에 지정된 페이지 그 주소로 데이터를 넘기는 게 아니라 함수 그냥 얘가 실행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폼의 기본 기능을 막을 필요가 있겠죠. prevent 디폴트에서 폼의 기본 기능을 막고 라고 하면 다시 페이지 볼까요? 여기 클릭했을 때 이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폼을 여기에 이벤트 안 연결했네요. 이벤트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를 클릭했을 때 create data라는 함수가 실행되게끔 밑에 전송 버튼에다가 이벤트를 연결해 주면 되겠죠? 전송 버튼에 이벤트를 연결할게요. on submit 이벤트가 일어나면 얘가 실행되면 되는 거니까요. 밑에 이 부분요. 이 폼에다가 쓰셔도 되고 또는 여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라고 해도 됩니다. 어차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폼의 전송 이벤트가 일어나는 거니까 이 부분에다 작성할게요. 여기에서 on submit 이벤트가 일어나면 함수 create data를 실행해 라고 바꿔줬어요. 자, 그러면 브라우저면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이제 클릭을 해도 상단에 이 부분에 새로 고치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이 폼 자체가 가지고 있던 기본 기능은 막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시겠고요. 자, 입력을 한 다음에 입력을 다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내용이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데이터베이스 가서 데이터가 깔끔하게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여러 고침을 해봤어요. 자, 지금 앞서 임시로 썼던 것들이 계속 작동을 해서 이 함수가 실행이 됐었군요. 그러면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서 좀 지워볼게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내용을 입력하고 전송을 눌렀을 때 입력한 내용이 잘 나오는지 볼 거예요. 포트폴리오 해서 03번이라고 입력하고 해볼게요. 03번에 컨텐트 하고 세이브 해봤습니다. 그대로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입력한 거 03번의 컨텐트 해서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잘 이동을 하는데
여기 한 다음에 데이터가 입력했다라고 해서 alert을 한번 띄워주고 그 다음에는 이 부분요. 여기 있는 이 부분들을 비워주고 싶어요. 여기에 기존의 글이 그대로 있잖아요. 얘를 비워놓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해당 값을 비우는 거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송을 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 함수가 실행이 되고 여기에 에러가 없다라고 한다면 써볼게요. if 해서 여기에 만약에 에러가 있으면 콘솔로 그냥 alert을 띄울까요? alert로 데이터 입력 실패라고 하고 콘솔에는 뭐 때문에 에러가 났는지 그 에러를 출력하는 걸로 네, 이렇게 해줬고요. 에러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alert을 띄울게요. 데이터 입력 성공이라고 하고 기존의 값들을 비울 거예요. 자, 초기화를 해주려면 setForm 데이터 함수를 이용해서 타이틀과 내용을 다시 없는 걸로 해주면 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작성할게요. 타이틀이 비어있고 컨텐트도 비어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빈 게 여기에도 반영이 돼야 하니까 이 부분에 value를 넣을게요. value는 onChange 앞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value는 그러면 기존에 위에 우리 setForm 데이터 안에 폼 데이터 안에 타이틀 이렇게 나오게 해주고 여기도 기존의 컨텐트 비어있는 게 나오도록 해볼게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전송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새로 고침했고요. 여기 데이터는 지금 03번까지 나와 있어요. 03번까지 나와 있는 상태에서 04번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4번의 설명 그리고 세이브 해볼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 입력 성공이라고 잘 나와 있고 확인을 눌렀을 때 이 부분이 비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잘 비워졌습니다. 데이터베이스도 가볼게요. 그리고 지금 해보시면 04번 해서 네, 화면과 같이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입력 폼을 만들고 새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좀 전에 구현했던 리액트의 프로젝트 등을 개발하는 과정이 관심 있으시다면 2월 6일에 개강 예정인 프론트엔드 개발자 과정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 해당 과정의 커리큘럼과 상담 링크가 있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